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3대 지수 강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트럼프 입만 본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만 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여전히 이제 관세 노이즈를 또 얘기를 하니까 뭐 7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엔비디아조차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네.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고, 또 역시 그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도 안 좋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관세 유예 가능성을 살짝 언급해주면서 또 그쪽이 좋아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뭐 지금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트럼프 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고, 또 당분간은 또 그런 노이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딱 매겼다가 품목별로 약간 조금씩 뭔가 완화시켜주는 그런 좀 스탠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간밤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좀 면제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뭐 반도체라던가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제 발언들이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소화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시적인 유예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면제는 네.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트럼프가 먼저 이렇게 유연하게 나올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안 했는데, 네. 미국 금융시장, 특히 국제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꼬리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재벌이 개 못 준다고요. 이게 좀 안정이 되면 트럼프는 다시 한번 어떤 식이든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을 때려도 중국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중국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로존도 이전처럼 그 친미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보다는 조금 까칠하게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 국가로 지금 보면 한국, 일본, 영국 뭐 이런 쪽을 이제 택했다라고 하는데, 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을 통해서 얻을 게 많지 않으면 나머지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통해 가지고 뺏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말 잘 듣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시장은 개인적으로 안 빠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일 전해지는 이슈들 좀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 반도체 관세와 관련돼서 적용 시기 유예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내에서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서로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단은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품목 관세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줄까요? 여전히 이제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자유롭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예외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반도체 네. 관세도 조만간 결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이 그 부담을 살짝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모든 부분이 막혔을 경우에 네. 그 리스크를 살짝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관신이나 이제 내수 부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수요 같은 게 붙어가지고 사실은 1분기 때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향후에도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추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현물가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고정거래가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최근까지도 이제 고정거래 가격보다는 현물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었었고, 이번에 만약에 4월, 5월 가면서 고정가를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나마 이제 하방의 리스크는 좀 제한될 것 같지만, 네. 이 상방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관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자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간밤 있었던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도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네. 그 트럼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엔비디아는 0.2%대 하락세를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섹터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체크를 해보면, 이제 어제 나왔었던 해운 탄손세와 관련돼서 조선주들의 변동성,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었던 사안이긴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조선주 섹터에는 긍정적이고 해운주 네. 쪽은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최근에 이제 친환경선 중심으로 해서 대량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 흐름에다가 미국 자체가 이제 자체 국적 해운사를 갖고 싶어하는
니즈에다가 미 해군 지금 MRO를 위시해가지고 군함 건조 이슈, 그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 LNG 프로젝트들 진행되면서 거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데다가 지금 이거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안까지 나오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친환경 엔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네.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노하우를 가장 많이 축적된 나라는 결국 한국이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USTR에서 또 규제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아마 그게 확정이 4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규제안에 의해 가지고 중국 국적선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에 대해서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이제 수수료 부과라는 문제까지 겹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한국 조선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이슈로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섹터에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변동성을 보였었던 섹터 중에서 AI 쪽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좀 정책 테마주로 엮여서 많이 움직임을 보였고 이재명 대표도 뭐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좀 공언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나 좀 상한가 안착을 했었더라고요. 네네. 이런 긍정적인 좀 변동성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되지만 네.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놓고 얘기했을 때 네. 지금 AI를 놓고 얘기하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AI는 답이 없다라는 시각이 주류였었는데 네. 이른바 딥시크 충격에 의해 가지고 가만 보니까 중국이 뭐 저사양의 칩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왜 못해가 된 거고 그 이어가지고 LG에서도 뭐 엑사원에서 뭘 만들었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감안해서 놓고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은 주가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여야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네.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육성해 나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테마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언급하는 것보다는 네.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산업 육성은 계속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거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 모든 주식이 다 좋으면 괜찮겠지만 결국 네. 가지고 거품 꺼지고 나거나 테마가 끝이 나오게 되면은 또 갈릴 거라고요.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자체 판단, 스터디는 해 가시면서 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야 상관없이 우리나라 차원에서 쭉 끌고 가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관세 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 국내 증시는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좀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까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됐던 3월 말 기점으로 봤을 때 네. 하필 그 시점에 그 직전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가 무조건 강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게 나온 데다가 또 정치 리스크가 살아 있었고 네. 거기에 공매도가 있었던 데다가 타겟 자체가 중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하고의 어떤 중간재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도 좀 상방보다는 하방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재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하루 평균 뭐 1조 원 가까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감기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거나 아니면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어떤 상대적인 그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어떤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좀 완충이 되고 마무리가 돼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밸류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밸류 자체는 굉장히 낮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반등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원화가 갑자기 엄청 강세로 바뀌었잖아요.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네. 그거 역시도 지금 사실은 원래는 원화가 초강세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돈을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주식을 사게 돼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어제도 팔았어요, 사실은요. 그 왜 그랬냐면은 펀더멘탈에 기반이 된 게 아니고 달러 약세에 기반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지금 외국인들 시선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고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데미지를 우리도 역시 입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아시다시피 그 전에 공언했었던 더티 15에 들어가는 고관세를 맞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리할 거다. 수출의 어떤
비중 자체가 60%가 넘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크게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좀 되돌리거나 감기는 어떤 상황이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라든지 어떤 재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풀려나가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 공매도가 거꾸로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일러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관세라든가 조금 더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게 됩니다.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금통위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네. 환율이 네. 여전히 좀 불안정하고 1,460원, 70원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었고요. 근데 이제 1,420원 전후까지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우리의 펀더멘탈에 의해서가 아니라 달러 약세에 의해서 떨어진 거지만은 이제 이전보다는 그래도 해도 크게 환에 데미지를 주진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좀 편안하게 접근하려고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번 달보다는 네. 오히려 추경이 확정이 되고 추경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금리가 같이 인하가 되는 게 네. 오히려 경제에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연준도 FOMC가 준비가 돼 있는데 다음 달이 조금 더 시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토류와 관련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또 폭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일단 중국이 뭐 관세에 대한 뭐 보복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히토류 수출 중단 좀 조치를 내렸는데 그로 인한 국내 뭐 2차 전지라던가 또 영향을 받을 만한 또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조치는 저희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맞을 대로 맞은 상태라서 네.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라도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1분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네. 지금 일부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혹시라도 지금 GM이나 이런 쪽이 전기차 쪽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편승을 해가지고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온다면 그때 가서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일부 조정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은 그동안에 나온 리포트나 컨퍼런스 콜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반응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저는 빠르면 올 하반기 하반기도 조금 뒤에 간 하반기, 그러니까 한 네. 3분기 말이나 4분기쯤 돼야지 본격적인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때까지 2차 전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실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대형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어닝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1분기 실적 전망을 하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 일단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분기 한국 증시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은 조선. 그다음에 네. 이제 방산이 나올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으로만 놓고 이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은 작년 대비로 봤을 때는 네. 이제 1분기가 좀 슬로우할 것 같긴 하지만 엔터 쪽도 역시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은 좀 있다. 네.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네. 트럼프 노이즈 때문에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은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전망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네. 삼성전자 리포트도 뭐 트럼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약간 노이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주 시장을 깨는 어떤 그런 정도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도 1분기 저점,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지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림으로 좀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이나 방산처럼 1분기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업종들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는 샀어요. 네. 조선 방산을. 네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비중을 계속 늘렸는데 이번 주 어제 하루 지났지만 오늘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쫓아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좀 지켜볼 생각인 거고요. 이번 주에 지금 전략은 사실은 좀 제가 원하는 섹터 종목들이 좀 빠지면 사고 싶은 종목들 그런 것들 추려가지고 좀 빠질 때마다 조금 담아보는 전략 그리고 거꾸로 이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부 종목은 조금 줄일 생각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지금은 포트를 100% 주식을 채운다기보다는 현금 일부를 가져가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온 걸 수도 있다 언급을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눈길을 돌렸을 때 지켜볼 수 있는 업종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 현재 제 포지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포지션의 상당 부분이 지금 조선에 있고요. 그리고 방산 바이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봤을 때 작년 또 기저효과까지 놓고 보면 엔터 주식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전력 생산에 대해서 전력 쇼티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SMR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 그런 쪽 관심 가지고 있고 조금 빠져준다고 하면은 최근에 화장품 섹터도 지금 뭐 관세 이슈로 좀 빠졌잖아요. 그런 쪽과 관련된 주식들도 일부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활약을 띠기 위해서는 사실 글로벌 증시 더 나아가서 미국 쪽이나 매크로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뉴욕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 증시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뭐 3가지 정도의 요소가 필요하다. 트럼프 풋, 연준 풋, 그리고 M7의 긍정적인 기업 실적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트럼프 쪽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요인은 지난주에 이미 증시가 다 반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게 이제 연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일 것 같은데 5월 7일 FOMC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지금 시점에서 나와주게 된다면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우선 최근에 그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니까 바로 이제 수정 콜린스라든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또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시장이 좀 심각하게 흔들릴 때를 전제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사고치고 연준이 부랴부랴 그거를 지금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연준이 5월에 급하게 금리를 인하를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배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시장에 좀 안 좋은 노이즈를 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시장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이게 선제적인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걸 갖다가 사전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갔을 경우에는 이게 우호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의 어떤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지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덥석 금리 인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이 있는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 인하라는 발언이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땐 나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인 측면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정치적인 이슈만 고려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것 오히려 시장에는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이야기하면서 같이 언급을 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세 이슈입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 일단은 예고를 던지긴 했어요. 국내 오늘 반응할까요? 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수혜가 되네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DMO라든지 복제약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는 사실 한국보다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보면 그쪽은 다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인데 네.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폭 자체가 항상 기대감은 크게 가져가지만은 네.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놓고 뭐 얘기한다 그러면 네. 제약보다는 바이오테크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플랫폼 기업의 가능성에 계속 포커싱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ABL 바이오가 그 4조 원대 네. 계약을 했잖아요. 네. 결국 플랫폼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들은 그런 성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럼 1번이 알테오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왔었고요. 2번이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연속적인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었고 네. 이제 ABL 바이오가 BBB 셔틀 플랫폼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 BBB 셔틀의 플랫폼의 어떤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그 후보군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스터디해 보시면서 찾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고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렇다면 오늘 미증시에서 전해진 이 소식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화이자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을 하면서 오늘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가 대신 수혜를 좀 받아갔죠. 국내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비만약 관련해가지고는 네. 시장 자체가 2030년 되면 전 세계 인구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 될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스튜디오 안에 지금 3명 있잖아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전망할 정도로 시장은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요가 커지는 데다가 롱액팅제도 나오고 또 이제 경구용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쪽 수요는 당연히 있으니까 화이자가 이번에 계속 주도했었던 건 사실은 성과가 기대가 크게 안 됐던 걸 갖다 하다가 결국 임상 이제 최종 실패하면서 드랍을 한 거니까 경쟁사들이 올라간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롱액팅이라든지 지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은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베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주가는 일정 부분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베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제로 될지 여부는 이제 그걸 공부하시고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추적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된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조금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항상 된다는 걸 강조해서 포커싱을 하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주변적인 점검들을 갖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놓고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와 관세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꼼꼼하게 챙겨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